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 마이크 테스팅. 예, 강창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제가 먼저 강창희 우리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트러스톤 자산 운용의 연금 포럼의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의 한 45년 동안 연금의 설계 쪽에 아마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특히 일본 쪽에 밝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노후가 지금 베이브붐부터 해서 지금 한 850만 세대 이상이 지금 고령화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 준비가 지금 부족한데 그쪽에 준비를 많이 하시라. 아마 오늘 그런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가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강창희 트러스트원 자산 운용의 연금 포럼의 대표님을 모시고 열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온라인 반도 지금부터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의 3시간이 여러분한테 큰 연금 인생의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강창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저기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저는 1973년부터 이 금융 투자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만 50년이 되는데요. 그 50년 동안 경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고 어떻게 자산 설계를 해야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로 노후 설계 강의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이 10억 이상 있습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설계, 이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3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면서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이 어느 지방도시에 70대 후반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분이었어요.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지방에서 끝내주지요. 근데 일남 5녀가 있는데 일남 4녀는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딸인데요.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서울대 인문계열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싹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공부 잘하지 싹싹하지 막내딸이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 온다고 다니고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건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체재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해서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요. 몇 년 쉬면서 은퇴하고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 받아서 아버지 꽂았어요.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은요, 딸 4명이 또 있어가지고 딸만한 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황 원장님 같은 분. 그 딸 1인당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런 후반 인생 문제 어떻게 살 건가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NHK, 우리 말하면 KBS가요,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아까 원장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를 제가 오래 해가지고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 뭡니까? 농업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 없는 회사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많아요.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3년 전에 113.5%. 그러니까 100가구 있으면 집은 113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3년 전에 주택보급률 104%. 웬만하면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버블 경기 피크일 때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물어봤어요. 너희 집값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주택 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어요. 여기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이 부채 비율 그래프입니다. 제일 높을 때는 40대 미만 188%. 이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빚을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제 친구도요, 집값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까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재작년에요,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요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신입직장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 51세, 대기업은요 49세래요. 제가 했던 미래에셋에도 작년에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더라고요. 요즘 은행에서도 뭐 30대 사람들도 명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도 평균 퇴직 연령 51.7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보셨죠?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각각 5명 중에 1명, 20% 사람이 생존 확률, 그게 1980년생의 경우에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100살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요,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10,000원은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사임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 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 뭐 3% 몇 억 모아봤자 은행에 가서 세금 떼고 나면 몇 푼 안 돼, 이자가. 모자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그런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천.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800.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근데요, 이 평균이 그냥 평균이 아니에요. 부자들 것까지 합쳐서 평균이거든요. 실상을 보려면 뭐냐면 우리나라 가정을 딱 줄을 세워요. 줄 세워가지고 딱 중간 중위소득이라, 중위소득 보면요 순자산이 3억 6천밖에 안 돼요. 3억 6천. 근데 어쨌거나 5억 4천 아니면 3억 6천만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잘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죠? 3,900만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난리 나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아까 말했죠? 내 친구 일본에 그런 꼴 나지 말고 어디 있냐고요.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조정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 노령연금 받는다고 그러죠. 49%, 절반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밖에 안 돼요.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9%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시정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모자라요, 노생활비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10분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진국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아 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는 보다시피 그런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아주 일부 빼고는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이 정도고. 그러면 퇴직연금이 작년에 보니까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한 4,300만 원 정도.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계좌당 한 4,5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았다고 가정해도 2, 3년 지나면 없어요. 결국 남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만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요 3년 전에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우리나라도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있답니다.
너무 원칙만 얘기해서 자, 질려버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3시간 고생하셨고 또 우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님이 또 서울서 내려오셔가지고 3시간 큰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오늘 강의 중에서 둘째 시간에 16번째 나온 평생현역이 제일 가슴에 닿았습니다. 평생현역.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현역을 마음에 품고 뭐를 해서 먹고 살 거냐 100세 시대까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현역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 농지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이번 저자 이호건 부동산연금 박사님 모시고 3분 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추천 물건, 주택이나 농지, 산지 쪽에서 추천 물건을 이제 경공매에서 이제 이런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장에 들으시는데 혹시 유튜브로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부원장님한테 지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을 같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반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